이기재가 뛰면 이기재! 안녕 형들, 난 말년 호빙류야. 한 아이가 어렸을 때 축구를 시작해 국가대표 선수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를 거쳐 K리그에 입단할 확률은 0.78%, 채 1%가 되지 않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해. 이건 오직 입단 확률일 뿐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겠지? 그렇게 경쟁한 K리그 선수들 중 오직 3%만이 국가대표에 발탁되지. 그러니까 대충 엄마 나 축구 시켜주세요 했을 때 엄마가 너 프로 선수가 돼서 밥벌이 하려면 0.78% 안에 들어야 하고 나아가서 국가대표가 되려면 상위 0.38% 안에 들어야 하는데 너 축구로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상위 0.38% 선수들도 욕 무지하게 먹지. 어떤 분야에서 0.38% 안에 들어서 욕먹는 직업은 운동선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운동선수의 숙명이지. 오늘은 31살이라는 나이로 이 좁은 문을 뚫고 드디어 첫 국가대표 발탁의 영예를 아는 선수, 요즘 가장 핫한 왼발의 주인공 기재영, 이기재에 대해서 오늘 형들이랑 알아볼까 해. 기재영은 1991년 7월 9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났어. 창원 기계고등학교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이기재는 동국대학교에 진학했지. 사이드백, 31살 늦가기 대표팀 발탁. 왠지 이런 선수들 뉘앙스만 보면 청소년 시절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 주목도 못 받고 그냥 묵묵히 자기 길 걸어왔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아니? 이미 창원에서 왼발로 천재 소리 들으면서 자랐고 대학교 때는 U20 대표팀에 소집돼 콜롬비아에서 열린 청소년 월드컵에서도 활약한 적도 있어. 이게 축구를 전공 안 해본 형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K리그 1은 어렸을 때 난다 긴다 한 선수들만 모아둔 곳이야. 대표팀은 그 중에서도 뭐가 꼭 하나는 특출난 선수들만 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기재 전에 제일 최근 대표팀의 최고령으로 발탁됐던 인천 수비수 오반석, 반석이 형 과천초 나왔는데 그 형 6학년 때 전국대회 무패 우승하고 전국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최강이었어.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 우승하고 그 형 베스트 수비상, 대학교 때 유리그 16승 3무 1패 49득점 7실점 할 때 반석이 형 건대 주장, 핵심 센터백, 그런 선수들이 간당간당 운 좋아야 가는 게 프로팀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표팀이지. 원래 잘 못하는 선수였지만 프로 운 좋게 와서 꾸역꾸역 노력하고 힘든 시간 다 버텨내서 국가대표 된 사람은 역대 단 한 명도 없어. 원래 잘해야 돼 그냥. 기재영도 그런 선수 중 한 명이었지. 기재영은 동국대학교 졸업 후 K리그가 아닌 일본 시미즈 에스펄스에 입단했어. 데뷔 첫 해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며 시미즈 주전 풀백으로 활약했지만 다음해 2013년부터 바로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지. 고등학교 때 잘하기로 유명했고 대학교 때 청소년 월드컵 대표로 뽑힐 만큼 유망한 그였지만 직접 맞닥뜨린 프로 무대는 결코 쉽지 않았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잘한 거랑 프로는 아예 다른 것이니까. 조금은 다르지. 노노. 아예. 그렇게 주전 경쟁에서 밀린 기재영은 시즌 종료 후 아우크스 부르크에서 입단 테스트를 보며 유럽 진출을 타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 2014년 여전히 기재영은 주전 자리를 잡지 못했고 다시 한번 미국 DC 유나이티드로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출국했는데 새로 부임한 오에노키 가스미 감독의 부름을 받고 팀에 복귀했어. 하지만 입단 테스트 보지 말고 다시 와 해놓고 가스미 감독은 이기재를 기용하지 않았지. 이런 같은. 결국 2015년 호주 A리그 뉴캐슬 제츠로 이적하여 20경기 2골을 기록하며 페이스를 되찾는 데 성공한 그는 2015년 12월 K리그 클래식 울산 현대로 이적하게 됐지. 이기재의 첫 K리그 무대. 괜히 해외에서 고생했네. 할만한데? 하면서 시즌 초반 주전 레프트백으로 빠르게 자리 잡는 데 성공했어. 하지만 시즌 후반부터 수비적인 면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더니 결국엔 이명재한테 주전 자리를 완전히 내주면서 결국 벤치 멤버로 전락하게 됐지. 이기재는 사이드백도 볼 줄 아는 선수였지만 사실 사이드 미드필더 출신이었어. 서두에 언급한 U20 세계 청소년 월드컵에서도 이기재가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왼쪽 백이었던 특급 유망주 김진수가 갈비뼈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공백이 생겨서였지. 이광종 감독은 왼쪽 미드필더를 보던 이기재를 풀백으로 내리는 강수를 뒀고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어.
이때부터 이기재가 본격적으로 풀백으로 활약을 한 것 같아. 이처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이기재는 안정적인 발기술과 활발한 오버래핑, 감각적인 왼발킥은 좋은 장점으로 꼽혔으나 너무 공격성이 강한 나머지 수비 복귀 타이밍이 자주 늦었고 1대1이나 대인 방어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력에 있어서는 늘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지. 여기에다 기복도 심한 편이라 감독 입장에서는 그를 꾸준히 주전으로 내세우기에는 좀 애매자키한 부분이 있었어. 결국 이번에도 주전 경쟁에서 밀린 기재영은 2018년 상무로 가는 김민우의 대체자를 찾고 있던 수원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한 시즌 만에 울산을 떠났어. 데뷔전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타노아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수원에서 자리를 잘 잡은 이기재는 한 시즌 동안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지. 이제 좀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K리그에서 활약을 하나 했는데 남자는 뭐? 군대. 국방의 의무를 다할 시기가 온 거였어. 우리나라에서 축구 시작하고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계산해야 되는, 내가 90년생? 2008 베이징 올림픽 말도 안 되고, 계좌라면 2012 올림픽 한 살 월번에서 갈 수 있고 2010? 그냥 현실적으로 상무 제발 진짜 그것도 안 되면 경찰청. 충성 이병 호빙용 하나 둘 삼 넷 하나. 진짜 중학교 때부터 숙소에서 이거 계산하고 있어. 이기재도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상무에 지원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선발되지 못했어. 다른 선수들에게 커리어에서 밀린 거지. 그렇게 기재영은 K3 소속 김포 시민구단에서 오전에는 상근 예비역으로서 예비군 관리 업무를 했고 오후에는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했어. 기재영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나를 응원해주는 팬들, K리그 1 소속팀이라는 자부심, 이 맛을 한번 봤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어. 국가대표? 아니 그 전에 K리그 1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 그렇게 2년 동안 성실히 복무를 마친 기재영은 2020년 9월 23일 수원 삼성으로 다시 돌아왔어. 팀 합류 후 아직 100%의 몸은 아니었는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K리그 시즌이 종료되고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폼을 완벽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원의 8강행에 큰 기여를 했어.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는 선수로 평가를 받았지. 그리고 올해 대망의 2021년 이기재는 첫 시즌부터 선발 출장에 벌써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선수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5월 24일 생애 첫 국가대표에 발탁되었지. 올 시즌 K리그 선수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한 기재영은 원래 좋았던 공격성은 물론 수비에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왜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실히 증명해 보였어. 갑자기라면 갑자기고 원래 잘했던 선수라면 원래 잘했던 이기재. 그래도 올 시즌 어떻게 이렇게까지 경기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환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원의 전술이야. 현재 수원은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어. 그곳에서 이기재의 위치는 바로 왼쪽 윙백이지. 왼쪽 윙어 출신에서 사이드백으로 전환한 이기재한테는 풀백보다 윙백이 훨씬 더 자신의 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포지션이야. 물론 포메이션마다 장단점은 존재하겠지만 윙백이 풀백보다 수비적인 부담이 훨씬 덜하고 반대로 공격은 훨씬 더 자유롭게 맘 편히 할 수 있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이 맘 편히. 이게 되잖아? 그때부터 자신의 가치가 200% 나오는 거야. 이 이기재의 마음이 편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기재를 누구보다 믿고 신뢰했던 박건하 감독, 그 유명한 수원의 팀 분위기, 그리고 기재영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 군대에서 많은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고 진짜 내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군대라는 공간의 특성, K3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리그, 여기서 기재영은 진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 이제 좀 축구가 뭔지 보이던 느낌?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되네? 그래, 욕심내지 말고 K1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해보자. 거의 뭐 나 이기재 빙인데? 이번 시즌 기재영의 플레이를 보면서 기재영이 정말 난 이 부분만큼은 진짜 눈을 떴다고 생각한 게 바로 크로스. 기재영 데드볼은 원래부터 좋았어. 프로 1년차 때부터 시미즈에서도 웬만한 프리킥 코너킥 다 담당했고 뭐 어디 가서든 데드볼은 쭉 인정받아 왔지. 근데 이 경기 중에 일어나는 크로스는 데드볼만큼 좋다라는 평가는 없었단 말이지. 그 왜 2018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 프로팀에 가서 크로스 연습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게 물론 킥에 대한 감각, 발목 힘, 그로인 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상황 위치마다 크로스를 올리는 법이 다 달라. 어디서는 수비와 골키퍼 사이에 애매하게 떨어뜨려야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골키퍼 뒤로 넘어가게 올려야 하고 어디로 올려야겠다는 거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 이것도 진짜 크로스의 중요한 요소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에서 인사이드 땅볼 스루 패스 넣는 게 감각적으로 힘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 상황을 보고 빠르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더 힘든 거지. 크로스도 결국 패스기 때문에 마찬가지란 말이야. 기재영은 올 시즌 그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어디로 올려야겠다는 그 그림 판단 거기에 눈을 뜬 것 같아 보여. 이게 올 시즌 기재영의 크로스가 남다른 이유야. 킥 감각은 원래 좋았으니까. 왼쪽 백이라는 자리가 축구에서 가장 희소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왜냐면 사이드백은 무조건 자기 주발에 서는 게 편하고 유리하거든. 예전에 필립 람이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말이야. 전 세계 왼발잡이 비율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걸 감안했을 때 왼발잡이 왼쪽 백이 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 사이드 윙은 주발이든 반대발이든 각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반면에 말이야. 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 귀하디 귀한 왼쪽 백이 새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희소식인 것 같은데 그동안 진수영에 가려져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기재영. 이번 월드컵에서 마지막 불꽃을 한번 강렬히 태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